안녕하십니까.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 궁금한 점 또 여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바로 여론고수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자, 이제 우리 방송 보실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연말을 거의 뭐 다 보내신 시간이 될 텐데 다들 또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또 보름달에 또 소원도 잘 빌어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 많은 분들이 건강한 또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명절이 그러면은 정치나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? 역대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직전 추석 민심,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. 물론 명절 민심도 있습니다만 많은 가족들이 또 모여서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뭐 경제도 이슈가 되기도 하고. 자, 이 선거를 앞둔 또 이 추석 명절 민심이 또 선거 결과는 또 잘 들어맞았다면서요? 예, 지금까지 최근 4번의 선거, 2008년, 2012년, 2016년, 2020년 총선을 보니까 그 직전 그 전년도회의 추석 민심, 그러니까 추석 때 어느 정당의 지지율이 더 높은가, 뭐 그거랑 그 다음 4월 달에 총선 결과를 보니까 4번 중 3번이 일치를 했어요. 한 번은 좀 빗나갔는데, 예. 그래도 4번 중 3번이면은 뭐 적중률이 높았다.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, 그게 이제 총선 6개월 전인데 어쨌든 추석을 거치면서 이 총선에 대한 민심이 좀 가닥이 잡혀가는 거 아니냐.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. 예. 네. 자, 그렇다면 현재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추석 명절 민심이 어땠는지 이걸 보면 내년 선거를 어느 정도 또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, 지금 추석 명절을 관통하는 민심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? 이게 그 방송사들이나 이제 뭐 지금 아직까지 나온 조사들은 사실 추석 연휴 직전에 조사한 것들이에요. 그거를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보도를 한 건데, 그걸 갖고 언론들이 자꾸 이제 추석 민심이다. 그러니까 추석 전 직전에 한 건데,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이제 여론조사가 또 나올 테니까, 뭐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 또 나올 테니까, 그렇죠. 그걸 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추석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니까, 제가 보니까 들쭉날쭉해요. 들쭉날쭉해요. 이게 들쭉날쭉한 정도가 너무 심해요. 너무 심해서 어느 쪽이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저는 예전 총선 때 즈음에서 이제 추석 그 민심 뭐 그런 여론조사한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, 이번처럼 들쭉날쭉한 건 제가 처음 봤어요. 그렇습니까? 네.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슈의 전개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? 뭐 이게 뭐 그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가 바로 며칠 뒤에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또 뭐 이렇게 이슈의 전개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 여론도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, 그리고 여론조사 자체가 옛날보다 이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뭐 제가 어떤 특정한 조사회사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, 예를 들어서 이제 이 K스탯을 비롯한 4개 회사, 엠브레인, 코리아리서치, 한국리서치 4개 회사가 조사한 거에서는 이 추석 연휴 직전에 국민의힘이 33%, 민주당이 27%예요. 그럼 6%포인트 앞섰으면 오차 범위에 거의 내긴 하지만 거의 오차 범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국민의힘이 높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요 K스텐 말고 나머지 3개 회사가 있죠. 이 회사들이 뭐 YTN이나 KBS나 MBC나 뭐 이런 데랑 조사를 했는데, 그 조사 기간이 똑같아요. 거의 비슷해요. 그 MBS 조사할 때 한 거랑 똑같은 기간에 조사를 했는데,
결과 들쭉날쭉해요. 아, 그렇습니다. 예, 그런 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? 그거는 그 회사한테 물어봐야지. 알겠습니다.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. 예.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KBS 주사는 뭡니까 이제 그 MBS 주사에서 아까 제가 6% 포인트 앞섰다고 네. 그랬잖아요. 근데 KBS 주사에서는 민주당이 3% 포인트 높아요. 그리고 YTN 주사는 또 그 민주당이 또 7.4% 포인트 높아요. 그러면 네. 이건 저 오차 범위를 벗어났죠. 그렇네요. 그런데 이 회사들이 MBS 조사를 같이 하는 4개 회사들 중에 하나였다. 조사 방법도 다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. 똑같죠. 네. 이제 그렇다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 ARS를 조사하는 예. 뭐 리얼미터나 여론조사꽃 이런 데는 또 너무 차이가 많아요. 예. 이런 데는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47.6% 어.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50% 육박하네요. 여론조사꽃은 54%.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MBS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7%라고 했잖아요. 네. 2배죠. 자, 그러면 여하튼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홍영님 기자의 분석과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. 보통 지금 정도의 결과를 보고서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?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? 저는 뭐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다.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다. 그래서 지금 네.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뭐 총선 민심을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옛날 같았으면 만약에 지금 주사들이 거의 그 일관적으로 특정 정당이 높게 나온다. 그러면은 뭐 예측은 좀 쉬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너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국은 뭐 양쪽이 접전이니까 이런 거 네.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. 뭐.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될까요? 뭔가 총선 구도를 예측할 수 있는 좀 다른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? 다른 지표가 없죠. 다른 네. 뭐가 있겠어요. 다른 뭐 여론사 말고 여론을 알 수 있는 방식은 없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 양당 여야 모두를 싫어하는 중도 부당층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다. 네. 근데 이분들은 그 특정 정당에 대한 로얄티가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어떤 뭐 조그마한 이슈 하나 두 개에도 이 의견이 오락가락할 수가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자체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못하게 나올 수도 있다. 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총선 한 7개월여 남아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의 추석 명절 민심으로는 내년 선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난망한 상황입니다. 이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발표되는 조사 결과도 오락가락, 가락오락 한 상태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팽팽한 상황으로 예측됩니다. 지금까지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저는 배철도 사회정찬입니다. 고맙습니다.